그래서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뭐 당장의 수익을 보여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수소차가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2차 전지라고 엮이면 라고 종목이 이제 사업성이 있다 하면은 그냥 주가는 폭등을 해버려요. 그죠? 음. 요새 이렇습니다. 불과 1, 2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뭐 삼성 SDS,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 물어보면은 무슨 관련주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답이 이랬었어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려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의 시대에 LG화학이 무슨 관련주냐라고 그러면은 화학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죠? 그런데 현재 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2차 전지주 대장주라고 그러죠. 그죠? 배터리 관련주라고 그래요. 분명히 2년 전까지만 해도 LG화학이 뭐고 삼성 SDI가 뭐냐 물어보면 화학주라고 했어요. 화학주. 근데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바닥 구간에 있었던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냐. 그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2020년도 들면서 달라진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과거의 2020년도 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부터였죠. 그때부터 2020년도까지는 어떤 것들이 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게 축이 됐었을까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것들이 그 당시에 축이 돼 있었냐? 바이오주였어요. 바이오주들의 세상이었어요. 진짜 15년도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뭐 신나진이라는 기업은 지금 뭐 거래 정지돼 있지만 과거서부터 보면은 16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 당시에는 바이오주의 세상이었단 말이야. 그죠? 셀트리온도 15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18년도까지도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몇 년 동안. 이 당시에는 분명히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15년도부터 18년도, 뭐 19년도, 2020년도까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하고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폭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럼 2020년도 들면서 달라진 게 뭐냐 이겁니다. 시장의 가장 강한 축이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어떤 것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냐 이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친환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환경이 붙었다는 거예요. 뒤에 환경.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적인 문제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가 아프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죠? 뭐 빙하가 녹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에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달라진 걸 보면은, 그죠? 2020년도부터 올라가는 게 친환경 차라는 명맥이, 이 흐름상 이것만 딱 붙으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적인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주식을 할 때 좀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삐삐 아시죠? 삐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삐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삐삐. 무선 호출기죠. 어떻게 지금에서 야 삐삐를 보면 야 저거를 어떻게 썼을까? 그죠? 참 그 뭐 추억도 있는 기기고 그죠? 전자기기고 했었는데 삐삐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처음에 삐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정말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영어 명칭으로는 이제 페이저예요. 원래는 삐삐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페이저예요. 페이저. 근데 이제 수신을 받을 때 삐삐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저라는 명칭 대신에 비퍼라는 명칭이 불렸어요. 비퍼. 근데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삐삐 소리가 나니까 이제 삐삐라고 자생적으로 이름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고 편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삐삐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송신은 안 되고 수신만 됩니다. 그래서 단방향 통신기기였고 굉장히 작은 기기였죠. 손바닥만한 크기로 이제 한 줄 정도의 뭐 텍스트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LCD와 간단한 버튼 두세 개가 있었고 수신을 받으면 전화번호나 메시지가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수신 받으면은 가서 우리가 공중전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동전 넣어가지고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이제 그 남은 게 아까우니까 그죠? 우리 뒷사람 하라고 매너 있게 또 수화기를 위로 올려놓죠. 공중전화 위로.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 수신을 받으면은 전화번호나 메시지가 표시가 돼서 상대방에게 발신자에게 연락을 하는 식의 그런 통신기기였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개통한 또 광역단체 내에서만 쓸 수 있었죠. 근데 이후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삐삐가 출시가 되었고 또한 숫자만 표시할 수 있었지만 문자 메시지가 뜨는 삐삐도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참 이게 불과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불과 2,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된 지금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었던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엔 지금 뭐가 왔었을까요? 2000년대. 컴퓨터의 변화가 왔었고 스마트폰의 변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2020년도엔 도대체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윤을 남겨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어본다라면은 2020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정말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았던 코로나예요.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1930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뉴딜 정책은 뭐죠? 경기를 회복을 시키려고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죠? 도로를 깔고 전선줄을 세우고 그죠? 뭐 이제 그 기차를 만들고 그죠? 그 기차역을 만들고 그죠? 댐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렸는데 현재의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죠. 앞에 무슨 이름이 붙냐? 그린이라고 붙어요. 그린. 그죠? 그린 뉴딜 정책. 그죠? 자, 여기에 미국이 얼마를 투자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를 투자를 합니까? 2천조 투자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 뉴딜 정책은 녹색 산업을 지원을 통한 일자리하고 시장 창출 계획을 뜻하죠. 그린 뉴딜은. 그래서 친환경 뉴딜 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했고 미국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 K 그린 뉴딜 정책, 한국판 그린 뉴딜이 있어요. 그죠? 작년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SDN이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등세를 보였었죠.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작년에 이제 SDN을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5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올해에도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얘가 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붙으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었고 지금에서야 이제 또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오늘은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0년도에 이 주식시장의 판도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예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1940년대에
컴퓨터가 ENIAC이 개발이 됐어요. 1961년도에 국내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이 됩니다. 2000년대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뭐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과거에는 우리는 휴대폰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고, 반도체가 열광적으로 떠오를 때 반도체를 매수하지 않았고, 그죠? 어. 또 LG전자를 왜 매수하지 않았을까? 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떠오르는 친환경 차의 대장주였던 테슬라를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왜 그런 종목들 우리는 왜 안 샀을까?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런 실수들을 지금 와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2020년도에는 도대체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시장의 판도가. 친환경이 붙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이 붙으면 급등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어떤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앞으로 10년 안으로 이 기후의 위기를 막지 못하면 2050년에는 지구의 온도는 2도가 상승을 하고 지구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과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빨대를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스타벅스에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가시면은 빨대 안 쓰죠. 플라스틱 빨대 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도 물론 컵 위에 있는 홀더는 플라스틱이지만 빨대 없이 마실 수 있게 만들어서 나오죠, 요새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벌써부터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마다. 그래서 2018년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과학자가 얘기했을 때 그 시기는 뭐 2070년에 온다, 뭐 2060년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2040년에 온다, 2030년에 온다. 점점 과거에 썼던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 부분들이 당겨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기가 점점 앞으로 당겨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변곡점이 딱 생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20년, 2025년에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지 못하면 변곡점이 온다는 얘기를 해요. 이 변곡점은 뭡니까?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식의 역별에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간다는 소리겠죠. 변곡점이 온다는 거예요. 2020년도, 2025년 사이에. 그러니까 무언가 중대한 전환점이 이제 증감 추세가 좀 바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 변곡점이 2020년도, 2025년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도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이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전기차 기업을 시작으로 또 친환경차에 대한 내용들이나 뭔가 좀 친환경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 내용들, 뭐 재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급등을 했었고, 이제 물론 코로나도 껴 있었지만 기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관련주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절반 정도가, 절반 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절반이 거의 뭐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의 변화가 생기고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기사에도 많이 보실 거예요. 최근 기사를 보면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맨날 그 여기 운영자님이 아침에 리포트 보라고 올려주시는 거 봤나요? 보시는 분 혹시 보시나요 그거? 내용들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시나요? 그런 것만 읽어도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보시는 분 없어?
야, 저거 올려주는 것도 일인데 좀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좀 보셔야 됩니다. 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들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종목들별로. 그럼 그 이슈에 따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또 체크를 하면서 갔는데,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보여요. 또 이런 차트들도 많이 있고 지표들이 많이 생긴 거죠. ESG라는 게 있어요. ESG 평가. 자, ESG가 뭐냐? ESG.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 그죠? 사회, 지배구조. 요 세 개를 뜻하는 거예요. 환경은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빼고 봐야 되는 게, 사회하고 지배구조 이거는 이미 평가를 과거서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이 회사가 좀 저평가가 돼 있나 고평가가 돼 있나, 사회적으로 뭔가 좀 발전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평가를 하고 주식을 매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 붙은 거야. 환경.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기업들의 생존이 걸렸어요. 기업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최근에 기사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수백조, 수천조를 굴리는 이제 자산 운용사들 있죠. 그리고 연기금들이 있겠죠. 연기금들이 저 ESG 지표, ESG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저거를. 투자를 이제 왜 기업들의 생존이 걸렸냐? 여러분들, 기업들이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뭐 공장을 증설하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 개인들이 뭐 투자하는 거 가지고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뭔가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와야지 기업들도 생존을 하겠죠. 근데 이 저 수백조, 수천조를 움직이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저 지표 ESG를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 이제 기업의 환경 문제. 이거는 뭐냐면, 뭘로 점수를 매기냐면, 만약에 우리 이제 회사가 이제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점수를 매기냐면, 환경의 기여도를 봅니다.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해 물질들을 많이 뽑아내는가, 그죠?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을 하는가, 또는 이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이 부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생산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환경을 더 개선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가. 그러면 기업들은 그거에 맞게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우리 기업이 지금 뭐 이렇게 뭐 화학을 제조를 하는데, 화학 물질을 이렇게 다루는데, 이런 거는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화학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개선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수천조를 움직이는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유가증권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뭐 중소형주들까지도 다, 모든 상장사가 다 저 ESG에 대한 이 점수를 공시로 의무화를 해야 돼요. 저거를. 그래서 그 기업이 활동을 할 때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환경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앞으로 환경을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산사 중에서 이제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그죠? 이 수천조를 굴리는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기업별로 저 ESG가 점수가 나와 있어요. 이미 보고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업들은 왜 생존이 걸렸죠? 블랙록에서 투자해준다라 그러면 땡큐 아닙니까? 그죠? 수천조를 굴리는데 블랙록에서 1조만 투자를 해줘도 본인들 생존이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받아야 돼요. 기업들은 뭔가를 하려면 투자를 받아서 해요. 사장이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뭐 공장 증설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까지도 투자를 받는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모든 회사에게 이 ESG를 받았어요. 최근에 블랙록이 그 사이트에다가 공시를 다 해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기업별로 ES 점수 매긴 게 다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잠깐만요. 자, 보시면 어디 있냐? 보시면은 ESG 저번에 어디서 찾았는데 지금 어디서 또 찾은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블랙록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뭐 블랙록에서 좀 욕을 먹긴 한데 지금 당장에 뭐 근데 이 ESG가 가치 평가가 좀 크게 받아지고 그러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보면은 펀드 자료 어딨냐? 여기 있다. 근데 이게 자료가 원래 있었는데 어디 갔어? 자, 여기 이제 블랙록 사이트인데 한글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 사이트인데 보면은 본인들이 올려놨죠. 보시면은 ESG 통합 체계, 지속 가능한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평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겠다. 무형자산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기업마다 보는 자료가 있었는데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제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무튼 블랙록 사이트에 이제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ESG에 대한 부분과 책임 투자라는 그죠? 뭐 지속 가능한 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산으로 보고 이런 이제 솔루션 데이터 도구로 활용을 한다. 그죠? 비회계 정보로 분류가 되고 앞으로 그다음 무형자산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기업의 평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기업 가치의 평가.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이제 ESG를. 그래서 보면은 이 ESG 점수가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이제 뭐 그 수천조를 굴리는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제 ESG를 점수로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면은 제가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기업 평가 분석 리포트를 보는데 이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ESG의 통합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은 이 환경 정책 방침 뭐 50점, 뭐 화학 물질 관리 62점, 관리를 뭐 잘하고 있나 봐요. 그죠? 기후 변화 완화 적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지속 가능 발전소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이 그림은. 그러면은 보면은 보자. 이게 아마 찾아보면은 국내 기업들의 가치 평가, ESG의 평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뭐 지금 당장 찾아보니까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찌 됐건 간에 요 ESG 관련한 것들을 점수를 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밑에 보면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죠. ESG 점수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높은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셀트리온이 제일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셜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고, 거버넌스 쪽은 이제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뭐 PC, 스마트폰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축이 되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현재 또는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축이 되는 게 친환경, 그죠? 친환경 관련주들, 그죠?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메타버스 디지털 시대가 좀 있었지만 생존에 문제가 달린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은, 저는 이제 메타버스도 있겠지만 이런 기후 변화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보실 때 ESG 관련해서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에 한 축을 그을 수 있는 섹터가, 물론 뭐 친환경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얼마만큼 환경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 나오는가. 예를 들면은 뭐 메탄가스를 바이오가스로 뭐 전환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잘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연말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다 이제 녹아 들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의외죠.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장에 근데 수익성이 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뭐 주식을 매수를 해서 그런 뭐 수익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당장은. 근데 매년 온도가 상승하고 매년 이제 뭐 추워지기도 하고 홍수가 나고 폭염이 오고 이런 기후 변화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환경 오염이 좀 많이 됐고, 앞으로 이제 변곡점은 2020년도에서 2025년에 온다고 하니 굉장히 뜨거워지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2020년에서 2030년도 사이에는 굉장히 이 기후변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나.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태양광 있고, 그다음에 풍력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에너지주가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요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낄 거예요. 뭐 원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소도 있을 거고, 그죠? 수소 연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메탄, 바이오 가스, 그죠? 그다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뭐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이오 디젤, 그죠? 식물성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태양광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뭐 모듈을 제조를 합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미국 주택용 이제 1위 업체요. 최근에 이제 미국도 굉장히 이런 친환경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솔루션. 그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주가가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친환경 관련된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을쯤 가을쯤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오후돼서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를 하네요, 갑자기.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그래서 대장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은 대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OCI라는 게 있죠, OCI. 얘는 이제 태양광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 관련주입니다. 뭘 하냐? 폴리실리콘 세계 3위 업체. 그죠? OCI 주가를 보면은 뭐 요것도 뭐 위에서 뭐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지금 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죠? 얘네들 좀 가을쯤에 관심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을쯤에. 작년에도 이제 뭐 9월 달쯤부터 좀 움직였었으니까 보시면은 작년에 움직였던 게 이제 뭐 9월 달쯤부터 그죠, 쭉 조정받고 9월 달쯤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가을쯤 되면은 좀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을쯤에 보시는 거, 가을쯤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태양 전지를 합니다. 태양 전지 이제 장비를 하는데 얘도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죠, 신성 ENG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얘가 하고 있는 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고요. ENG 태양 전지 장비 제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이제 클릴룸은 해요. 클릴룸.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뭐 SDN이라는 기업 있죠, SDN. 얘는 언제 움직이냐면은 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회사예요. 그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태양광을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회사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설치를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광을. 잠깐만요. 아, 되게 애매하네 이거. 확진자가. 일단 3시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한 2시 반쯤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좀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설치,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하면은 뭐 파루라든지, 파루는 근데 관리 종목이라서 좀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 뭐 S에너지라는 기업 있죠, S에너지. 근데 이것도 거래량이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없어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런 것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거래량 없는 거니까.
그냥 뭐 참고로만 보시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S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으로 좀 넘어가. 풍력은 좀 많죠. 우리나라에 풍력이 뭐 두산중공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는 원자력도 하지만 플러스 풍력, 대형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산중공업.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제가 이제 뭐 단기 고점에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딱 이 고점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앞으로 이 구간 안에서 놀면서 이걸 안 깨고 내려가면은 이 하단 구간에서 좀 양봉이 나와 줄 때는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은 매수하면은 바로 물리는 자리고, 이 하단 구간 와서 좀 양봉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이 하단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좀 한번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제 풍력에서 뭘 하냐면 이제 윈드 타워라 그러죠. 윈드 타워 제조가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윈드 타워. 그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CS 윈드 많이 올랐죠 최근에. 최근에 참 많이 오르고 뭐 무증도 하고 뭐 요즘 뭐 권리락도 걸리고 뭐 엄청 걸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매물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소화해 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하단 구간을 좀 이 추세 하단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너무 높게 그었다 이거. 이렇게 그어지겠죠 추세 하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그어져요. 이 추세 하단 구간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 구간을 좀 회복을 할 때, 이 위에 이 추세를 회복을 할 때 그때 좀 매수해 보면은 좀 어떨까, 단기적으로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윈드 타워 제조 세계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강 M&T라는 게 있어요. 삼강 M&T. 자, 얘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 해상에 풍력 발전소를 세우려면 하부 구조물이 또 필요하겠죠. 바닷속에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강 M&T. 지금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네. 요 하단 구간 오면은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더만 벌써 이렇게 또 조금 반등은 주네요. 그죠? 일단은 요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S라는 게 있죠. LS. 우리가 구조물을 다 지으면 이제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겠죠. 뭐 풍력 발전소가 이제 물론 뭐 풍력 발전소 하면 그냥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를 저장을 하려면은 저장까지 이어줄 수 있는 뭐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해상 케이블이. 그래서 해상 풍력 케이블 관련주예요. 그죠? LS도 보면은 최근에 로켓을 회복을 시켜놨네 이거. 나쁘진 않은데 이 로켓은 항상 제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로켓이 나온 종목들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런 밑에서 나와야지만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로켓 검색기는. 그래서 이거는 좀 매수하기 애매하죠. 로켓이 나와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에다가 육상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했어요. 살짝 뭐 매력도는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잖아요. 땅덩이가 좁은데 그 좁은 땅 위에다가 풍력발전소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비좁은 땅이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육지 위에다가 짓는 풍력발전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저는 조금 메리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니슨이 이제 해상 발전을 할 때 해상 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한다라 그러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육지에다 하는 풍력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가 제일 그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제주도. 그죠? 제주도가 굉장히 좀 풍력 발전이 많이 보이죠.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 SNC. 이 동국 SNC는 이제 풍력을 하는데 이제 윈드 타워. 우리 위에 보면은 이제 CS 윈드가 풍력 윈드 타워 제조 세계 1위죠. 그러면 동국 SNC를 할 게 아니고 CS 윈드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조금 뒤처지는 종목이라서 조금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CS 윈드를 하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다음 세진중공업. 얘는 이제 해상 풍력, 부유식, 하부를 합니다. 하부체를 만듭니다. 그죠? 세진중공업.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주가도 많이 안 밀리네. 과거에 정부에서 뭐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꺼냈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좀 밀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해상 풍력. 해상 풍력이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육상에다가 짓는 것보다는 저는 해상 쪽에 짓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오른 글로벌 있어요. 얘도 이제 육상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 단지. 메리트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CS 베어링. 얘는 풍력에 들어가는 블레이드라는 베어링을 제조를 합니다. CS 베어링.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풍력 발전에서 뭔가 좀 정부에서 뭐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런 부품, 풍력 발전 부품주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나눠서 뭘 보냐? 수소를 볼게요. 수소 관련주. 잠깐만요. 야, 교육주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팔기도 애매하네. 교육주들이. 지금 뭐 수익권에 있는 상황인데 파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확진자가 지금 보니까 갑자기 쭉쭉 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수소를 따로 볼게요. 나눠서. 수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소. 두산퓨얼셀 있어요. 발전소하고 대형 연료 전지라죠. 그죠? 두산퓨얼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전기를 이 자연에너지로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얘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나 이런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퓨얼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소형 연료 전지를 생산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 같은 경우 어디 쓰입니까? 주택용 건물 이런 데 좀 많이 쓰여요. 그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좀 설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코. 얘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나중 되면은. 이 미코는 뭘 하는 회사냐면 지금은 뭐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랍니다. 지금 2차 전지 쪽도 이제 전고체로 가고 있죠. 전고체. 뭔가 이제 배터리가 과부하가 돼서 뭐 불에 탄다라든지, 그죠? 그런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 배터리를 버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체크를
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 TEC가 있어요. 진성 TEC. 자, 진성 TEC는 뭐냐면 위에 있었던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품을 만듭니다. 그죠? 부품을 만들어요. 연료 전지를. 이것도 뭐 차트 보면은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진성 TEC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껴서 본다라 그러면은 뭐 이제 저게 있죠. 한국가스공사. 뭐 또 볼 수 있다면은 뭐 EM코리아 등등 이런 이제 수소 연료를 생산을 하고 수소 연료 그런 이제 그 충전소를 만드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 하면은 수소차 관련들도 봐야 돼요. 수소차 뭐가 많죠. 일진다이아가 있어요. 수소차용 이제 연료 탱크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일진다이아 수소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뭐 썩 나쁜 모습은 아니네요. 자리가 단순 뭐 240에서 꺾여 있는 거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오늘 거래량도 붙었네요. 일진다이아는. 그 다음에 이제 상하프론테크. 물론 지금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멤브레인을 합니다. 분리막. 그죠? 상하프론테크. 이것도 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었네.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 그죠? 이것만 좀 지켜준다라 그러면은 이 추세 상단까지 또 다시 갈 수 있겠죠. 얘는 상하프론테크는 이 상하프론테크도 자리가 좋네요. 이것도 굉장히 좋네. 상하프론테크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자리는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때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효성첨단 소재 탄소 섬유를 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수소 충전소로 합니다. 그 다음에 EM코리아 EM코리아를 밑에다 적어야 되는데 위에 적었네. 코리아 수소 충전소 그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요 밑에 적을게요. 이거 수소 연료를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 뭐 풍국주정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풍국주정 이런 것도 이제 수소 연료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뭐 저거는 놓을게요. 여기다 풍국주정 수소 연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뭐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좀 잘 올라오는데 한솔음테코가 있어요. 그죠? 한솔음테코, 한솔음데코, 그죠? 데코죠, 데코가 아니고 데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 미스 사업을 합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이 뭐냐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탄소 배출권은 뭔데 이제 탄소 배출권을 얘기를 하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좀 생산을 할 때 이 전 세계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가격이 또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탄소라는 게 지구 온난화를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범위가 넘어가면은 이제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을 얘네는 리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기사나 이런 것들만으로도 잠깐 보면은 자 한솔음테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건 1조 연 1조 받아들 청구서만 연 1조 탄소 리스크의 한국 기업 초비상 그죠?
EU 탄소 국경세 도입 임박. 그죠? 약 90억 유로, 12조에 이르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방안. 유럽 기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쓴 막대한 재정 지출을 메우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받아들일 청구서가 매년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쭉 보면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확대해 2030년 매년 90억 유로를 걷어들일 거고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 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기 회복 기금 부채 상환. 그렇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배출권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때에 피해를 봤었던 그런 이제 그 부채를 상환을 하고 회복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을 하고 있는 한솔롬테코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자 보면은 KC 코트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KC 코트렐. KC 코트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 보시면은 이제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요거를 이제 그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시설에 필요한 이제 기계 장치랍니다. 요 기계 장치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에코바이오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 뭔가를 만들거나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매립지 가스가 나와요. 그죠? 이제 매립지 가스를 정제를 해서 매립지 가스 이제 정제를 해서 수소를 생산해요. 연료로 사용. 이런 게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기술 중에 괜찮죠?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제 JC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바이오 디젤. 이제 바이오를 바이오 이제 그 중유라고 그러죠. 중유를 정유사하고 이제 발전사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예요. 바이오 디젤이라는 게. 바이오 디젤이 뭔지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이제 콩기름 있죠. 식물성 기름. 이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이제 그 메탄올을 만들어요. 바이오 에탄올. 그래서 이 바이오 에탄올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조류를 재배를 해서 지방을 축적을 해서 수확하고 분쇄를 해요. 그래서 용매를 이용해서 당분과 지방을 분리를 하고 용매만 제거시킨 다음에 지방을 바이오 디젤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이 바이오 디젤을 어디서 쓰냐? 뒤에 보면 디젤이라고 써 있죠. 그 디젤 자동차에 이제 그 경유랑 섞어서 써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도 사용을 하지만 이제 난방에 또 많이 씁니다. 미국은 난방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난방이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디젤을 섞은 연료를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회사예요. JC 케미칼.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환경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모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모비스. 얘는 조금 뭐냐면 인공태양을 만들어요. 인공태양. 인공태양 발전소를 만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수익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코넥 있죠. 에스코넥.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굴기, 태양광 에너지 사업, 그죠? 에스코넥 하면은 사실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금속 부품 제조를 해요. 2차 전지, 1차 전지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근데 중국에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그린 뉴딜 사업 정책으로 인해서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어딨냐? 그린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에스코넥, 대성파인텍, 유니슨 이런 것들이 좀 수혜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태양광으로 좀 엮어서 껴넣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태양광 그죠? 미루 가야겠네 이거는.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근데 뭐 일단 일부만 좀 해드린 거. 이건 뭐 다 사지는 못하니까 이 중에서 좀 잘 골라서 매수를 좀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이 저기 그 기후 변화 관련된